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왕의 귀환 노리는 인텔 두 달 새 38조 투자, TSMC 차반도체 칩 최저 수요 6월까지 맞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때 위기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인텔이 왕의 귀환을 노리면서 두 달 새에 38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와 같은 경우는 인텔의 수장인 겔싱어 CEO 부임 이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3일날 발표가 났어요. 3일날 인텔이 미국 뉴멕시코 리오렌초 생산시설에 3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확충하면서 내년에 가동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패키징 사업입니다. 계속 적어드릴게요. 패키징 사업이에요. 패키징 사업에 4조 원을 들여서 내년에 2022년에 지금 가동에 들어간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투자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무리 작업이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차원에서 이루어졌죠. 특별히 평면에서 반도체를 결합하는 EMIB, 반도체를 쌓아 올려 스택을 해서 연결하는 포베로스 고급 기술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현재 1800명이 고용이 되고 있죠. 이곳에서는 옵테인 기술을 활용한 옵테인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오렌초 생산시설 투자건처럼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지금 겔싱어가 2월 달에 지금 부임하면서 연이어 터지고 있죠. 그리고 2월 달에 겔싱어가 부임했죠. 그러면서 한 달 뒤인 3월 달에 여기는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 2개를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규모만 해도 200억 달러예요. 200억 달러인데 얼마 정도 되냐? 한국 돈으로 22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22조 4천억 원을 들여서 2개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강화하겠다. 이전과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진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진출을 했던 것은 ARM 기반의 파운드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진출을 했었는데 이번은 좀 다르죠. X86 기반의 소스를 공개를 하면서 이 파운드리에 진출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특별히 X86과 같은 경우는 지금 CPU가 인텔이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CPU 첨단 기술이에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X86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지금 IBM이 가지고 있었고요. IBM은 지금 레노버에 넘어갔죠. 네, 이 기술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누가 가지고 있었냐? ARM, 레노버, 지금 현재 레노버, 지금 인텔만 이렇게 세 군데만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ARM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X86 기술을 공개를 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를 해야 돼요. 이전에는 X86 기반의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ARM 기술만 가지고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인텔의 독특한 설계 기술을 전부 다 100% 접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게 된 내용이죠. 특별히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특별히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굉장히 쇼티지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사의 반도체 설계 자산인 X86을 이용해서 이것을 공개를 해가면서까지 이 파운드리 분야를 넓히겠다라는 거죠. 이와 동시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퀄컴 등 외부 고객사를 끌어들여서 위탁 생산을 만들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이번 달 2일입니다. 이번 달 2일에 이스라엘에
자율주행과 반도체 연구 개발을 위해서 6억 달러, 한국 돈으로 6,700억 원 정도 되는, 약 7천억 원의 R&D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여기에 플러스 100억 달러 규모의 공장도 짓기로 했어요. 한국 돈으로 11조 2천억 원 정도 되죠. 이렇게 지금 투자한 돈만 해도 얼마 정도 되느냐? 한국 돈으로 한 38조 정도 계속적으로 투자하죠. 그래서 이 지금 왕의 귀환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겔싱어 CEO가 부임한 이후에 단 2달간에 쏟아붓겠다라고 발표한 금액이 총 38조나 된다고 하는 거죠. 최근 겔싱어는 티에리 브레통 유럽연합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서 80억 유로, 하나로 10조 7,500억 원인데 여기는 11조로 적었어요. 이 금액의 보조금을 요청했어요. 이 보조금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유럽에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 투자하죠. 이스라엘에 투자하죠. 유럽에 투자하죠. 특히 유럽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키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죠. 발표도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를 제대로 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인텔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있었냐? 인텔은 지금 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1위 자리도 놓치려고 지금 계속 1위의 위험을, 독보적인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독보적인 1위가 아니라 TSMC의 그 왕관을 넘겨줬는데, 이러한 위기의식을 생각을 하는 인텔이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특별히 AMD와 엔비디아가 X86 계열에서는 AMD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추격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탈인텔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인텔의 부정적인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텔은 CEO 교체를 통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신공정 개발을 계속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38조를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특별히 지난달에 미국 백악관에서 주도한 반도체 CEO 서밋에 참가한 이후에는 차량용 반도체를 우리가 생산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겔싱어 CEO는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인텔 공장에서 만들기 위해서 설계업체와 협의 중이다. 6월에서 9월 이내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개시할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특별히 인텔이 가지고 있는 설계 자산과 그리고 인텔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를 제대로 잡겠다. 전방위에 걸쳐서 미국의 원하는 요구 조건도 다 받아들이면서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흡수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만의 TSMC가 6월 말까지 차 반도체 칩 최저 수요를 마치겠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최저 수요라는 거예요. 이게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이죠. TSMC가 6월 말까지 자동차 반도체 칩의 최저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류더인 TSMC 회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TSMC는 지난해 12월달 반도체 칩 부족 소식을 듣고 1월부터 자동차 반도체 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산에 돌입했다라고 전하면서 TSMC가 자동차 반도체 칩의 최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예상보다 2달 앞당긴 6월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상했던 시간은 한 8월 정도 됐는데 6월까지 지금 맞추겠다. 그리고 이 TSMC가
반도체 칩 사재기 때문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의 칩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가 된다고 맹렬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급망이 지금 이게 100%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칩 부족 문제는 2달 이내에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 길어요. 직접 다이렉트로 안 그래요. 왜냐하면 NXP나 인피니언이나 아니면 르네사스가 TSMC에 주문을 걸고 주문을 거는 것을 다시 엔드 유저까지 이게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2달 내에 완전히 해소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동차 생산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하려면 7에서 8개월 정도 소모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칩 부족 문제는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해소될 것이라고 류더인 회장님은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 TSMC는 난징 공장에 투자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난징 공장에 투자를 한다고 지금 발표가 났었는데 중국 네티즌의 반응이 지금 웃깁니다. TSMC의 난징 공장 확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게 됐죠. 특별히 중국 통신산업 전문가 겸 과학기술산업 분석가인 샹리강이 TSMC의 난징 공장 확장은 중국 본토 칩 제조업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하면서 난징 공장 확장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죠. 그래서 그는 난징 정부는 TSMC의 난징 공장 확장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샹리강이 올린 글이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 퍼지면서 중국 내 난징 공장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 반도체 언론 신주신에 의하면 반도체 업체가 중국에서 투자한 것을 환영해야 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신주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28나노 공정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SMIC와 화원그룹 2곳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신주신은 TSMC의 난징 공장 확장 계획은 두 업체의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제품 유형과 고객사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또한 이 신지신은 난징 공장 확장을 막아도 TSMC는 다른 곳에서 28나노 공장을 신설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중국 본토 칩 제조업체와 경쟁할 수 있다라는 다른 측면을 고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과 다른 데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관세를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내에 이러한 것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신지신의 의견을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신지신은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의 선주업체로 중국에서 공장을 설립, 확장하면 중국의 경제를 끌어올 수 있고 본토에 반도체 인재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칩이 부족한 TSMC 상황에서 TSMC 난징 공장 확장 계획은 반도체 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봐야 될 것은 이 난징 공장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난징 공장에서 이 28나노 공정을 확장을 시키면서 자동차 반도체 칩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난징 공장에 확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 난징 공장의 확장이 만약 되면 SMIC와 대판 붙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워진 SMIC의 경우 이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해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인텔의 귀환. 인텔의 귀환을 위해서 28조나 되는 커다란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물론 28조라는 돈이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칩의 생산량이 증가되고 이것을 통해서 인텔의 이런 영역 확장이 더욱더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애리조나에 만들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과 같은 경우는 x86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소스까지 다 줘가면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전에 ARM의 설계 자산을 이용을 해서 진출을 했는데 그것을 실패하고 다시 재차 파운드리 분야로 들어오는데 이것과 같이 생각을 한다면 이 x86 계열의 반도체 칩의 영역 확장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x86을 통해서 이 단점도 더 보완하고 또 반도체 설계 자산, 특히 인텔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설계의 그 자산들이 어마어마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만의 TSMC가 6월 말까지 차량용 반도체 칩을 최저 수준까지 맞춰주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7, 8월 이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 칩의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세계 전체적인 반도체 칩의 특히 파운드리의 그 영향력이 이제는 거의 안정화가 되고 그러나 여전히 폭발을 하겠지만 안정화가 되고 이 안정화가 되는 것과 동시에 전체적인 반도체 수급의 안정화를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죠. 물론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반도체 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반도체 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여전히 파운드리의 매력이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전기자동차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향하는 지금 로봇들의 행진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한다면 이 반도체 산업은 더욱더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측면과 한번 대비를 해보면 인텔은 이 호우 시기에 파운드리 분야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